안녕하세요. 아재비디오의 얄리입니다. 2019년 7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인트로도 만들고 어린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으며 우리는 챔피언 리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헌데 그때가 하필이면 이 시국, 바로 이어서 리뷰하려고 했던 WGP 편을 이제서야 작업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이해하시기엔 그 앞 영상을 보고 오셔야지 좀 더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카드를 타고 1기 리뷰를 먼저 보시고 오실 것을 추천드려요. 아니 근데 형 누나들, 우리 솔직히 국산 만화도 국산 만화지만 8, 90년대 당시에 공중파에서 해준 게 거의 대부분 일본 만화였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그걸 리뷰한다고 해서 뭐 일뽕 채널이다, 뭐 쪽발이다, 뭐 이런 말씀 조금 자제 좀 부탁드려요. 그냥 한국 만화, 일본 만화, 미국 만화 다 떠나서 그냥 우리가 좋아한 만화 영화였을 뿐이었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 얄리와 함께 우리는 챔피언 2기, 좀 늦었네요. 죄송해요. 우리는 챔피언 WGP의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얄리의 아재비디오. 세계 미니카 협회와 태산 선생은 전세계 미니카 붐에 힘입어 미니카 발생지인 한국에서 제1회 월드 그랑프리 미니카 대회를 열겠다 선언합니다. 뭐 원래는 일본이겠죠. 각국의 국가대표 5명이 한 팀을 이루게 되고 그랑프리 기간 동안 많은 누적 포인트를 획득한 팀이 우승하는 룰. 태산 박사는 공진수 박사를 필두로 전작에서 활약했던 주인공 5명을 불러 한 달 뒤부터 시작될 월드 그랑프리에 나갈 것을 명합니다. 월드 그랑프리는 국제대회 규정에 맞는 미니카로 개조해 나가는 시스템이었는데요. 그 개조의 핵심 기술인 GP칩. 이 GP칩은 머신 자체가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통해 개개인의 특색 있는 주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종의 컴퓨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거 아슬하다 아니냐? 여튼 공진수 박사는 팀 이름을 빅토리즈로 정하고 미니카를 만드는 찜기에서 GMC 소재의 미니카 바디들을 주인공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냥 미니카인데 나오는 용어들이 후덜덜하네요. 자, 어쨌든 그렇게 시작되는 월드 그랑프리. 각국의 대표팀들은 올림픽처럼 선수단 입장을 시작합니다. 미국 NA 아스트로 레인저스. 아니 솔저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목표를 포착했다. 독일의 아이젠 볼프, 이탈리아의 로쏘 스트라다 등등 여러 팀들이 입장합니다. 주인공들의 빅토리즈는 리더 남궁열을 필두로 제1경기 독일과의 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의욕이 과다했던 나원숭은 모터를 2개 달아 밸런스 문제로 코스 이탈. 제이와 독고진도 독일 선수들에게 고전하지만 다행히 주인공 열이의 노련한 레이스로 골인 첫 경기는 빅토리즈가 깔끔하게 1승을 챙겨 시작합니다. 두 번째 상대는 러시아의 실버폭스 팀. 이번 경기는 바통을 주고받는 릴레이 경기. 마지막 주자였던 호는 형 열이와 팀원들이 미끄러운 노면으로 인해 타이어를 교체하라는 조언을 무시하고 달리다 미끄러져 그만 실버폭스에게 1승을 빼앗기게 됩니다. 다음 경기는 이번 대회 우승 후보 팀 중 한 팀인 미국. 미국 팀은 본 경기가 있기 전 빅토리즈를 찾아와 연습 경기를 하자 제안합니다. 결과는 팀워크가 전혀 맞지 않은 빅토리즈의 패배. 주인공들은 각자 팀워크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전부 자신의 스펙만 높이려 노력 중이었는데요. 그때 김준혁이 등장해 일침을 가합니다. 이 월드 그랑프리는 개인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나라를 걸고 하는 레이스니 책임감을 갖고 경기에 임하라는 팩폭. 주인공들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팀원 각자 능력에 맞게 훈련하고 또한 팀워크도 맞추기 위해 훈련을 시작합니다. 헌데 훈련 도중 갑자기 산사태가 발생, 제2의 에볼루션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산사태라니? 다행히 에볼루션의 GP칩은 문제가 없었지만 팀원들은 제이 없이 부족했던 포메이션 연습을 시작합니다. 제이는 경기 시간에 늦지 않게 자신의 미니카 수리를 밤을 새워 하고, 다행히 조금은 불안정한 세팅이었지만 경기 전 막바지에 다행히 수리를 완료합니다. 조금 특이하게도 이번 경기는 4번째로 들어오는 선수의 팀이 승리하는 룰. 왜?
초반부터 속도를 무리하게 낸 호의 매그넘은 배터리 방전으로 뒤처지고 미국 팀은 1등, 2등, 3등을 빅토리즈에 내어주고 자신들이 4등으로 들어가려는 작전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이때 제2의 에볼루션 GP칩이 각성, 뒤처진 매그넘을 앞으로 이끌어주면서 갑자기 뒤를 돌더니 매그넘을 점프로 보내 4등으로 꼬린 미국 팀으로부터 승리 포인트 1점을 더 따냅니다.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연출이 더 나와요. 이만하는. 바로 나오네요. 이거 보세요. 미국 팀은 자신들의 홈 스타디움을 바다를 통해 운반 한국으로 가져와 도킹합니다. 클래스 질이죠. 또다시 맞붙는 미국과의 경기에서 나원승의 스핀코브라, 제2의 에볼루션, 여리의 소닉은 승리를 위해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남궁호 역시 리프팅 턴에 맞먹는 사기기술 매그넘 토네이도까지 써가며 미국을 추월하지만 막판에 미국의 비밀기술인 파워 부스터를 대비하지 못해 패배하고 맙니다. 그렇게 빅토리즈는 계속해서 여러 팀들과 월드 그랑프리를 계속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 월드 그랑프리는 올림픽처럼 한 달간 열리는 경기가 아니라 1년 동안 주말마다 열리는 경기입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리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 한채빈이 코치로 있는 아프리카 팀 사바나 솔저스와의 경기, 전설급 미니카인 샤이닝 스콜피온을 필두로 참가한 중국의 공키팀과의 경기, 태양열 자가충전 기능의 미니카를 사용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AR 부메랑조와의 경기, 거기에 복장이 참 인상적인 북유럽 팀인 오딘즈, 그리고 승부보다는 그저 음악과 함께 여러 사람들과 즐기는 자메이카 팀 쿨러 캐리비언즈와의 경기 등 주인공 일행들은 패배와 승리의 순간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과 함께 여러 추억을 쌓아가며 그랑프리를 진행합니다. 이번 경기 룰은 한 번에 5팀이 경기에 참전, 1등을 하게 되면 4승을 챙길 수 있는 파격적인 경기가 시작됩니다. 대신 출전을 할 수 있는 선수는 팀에서 2명씩만 출전이 가능했는데요. 빅토리즈는 남궁 형제를 필두로 독일, 중국, 미국, 아프리카와 한조가 되어 경기를 시작합니다. 현재 그랑프리 실력으로도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젠 볼프와 아스트로 레인저스, 두 팀의 선수들은 타국의 선수들은 아웃 오브 안중 선두 싸움 전개를 시작합니다. 최하위로 달리고 있는 건 남궁호. 남궁호는 내리막길에 돌입 후 역시나 사기 기술을 사용해 선두로 치고 나가지만 풀이 무성한 잔디 지역에서 다시 선두를 내어줍니다. 경기는 막바지. 독일팀과 미국이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치열한 선두 경쟁 끝에 독일팀의 새로운 머신 벨크 카이저가 훅 하고 1등을 탈환 아이젠 볼프팀은 계속해서 무패 연승을 써나갑니다. 다시 원래의 룰로 돌아와 자메이카와 이탈리아의 경기. 갑자기 자메이카 선수 피코의 샤프트가 경기 중 부러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이탈리아 선수들이 무슨 짓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밖에는 아무런 데미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문제는 계속해서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승리는 당연하게도 이탈리아에서 가져가고 다시 이탈리아는 미국 경기에 임합니다. 아스트로 레인저스의 선두 미니카들은 필살기 파워 부스터를 이용해 승리를 가져가려고 하지만 갑자기 루소 스트라다의 미니카가 휠인들의 시전 미니카를 박살내버립니다. 뭐야 이 더티 플레이. 근데 미니카에서 기름이 왜 나오는 거죠 이거? 건전지 누액인가? 여튼 경기 결과는 이탈리아의 승리로 루소 스트라다는 18승으로 그랑프리 단독 선두의 경기 성적을 보입니다. 남궁호는 전부터 이탈리아의 선수들이 뭔가 비열한 방법을 써 경기에 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빅토리즈 대 로소스트라다의 경기. 역시나 카메라나 관중들이 보지 못하는 장소에서 스트라다의 선수들은 공격을 가해 독고진의 트라이다가를 리타이어 시킵니다. 호는 기지를 발휘 매그넘을 벽으로 안착시켜 고속으로 달려 경기를 끝내려는 그때 스트라다의 까를로는 맥가이버 칼 공격으로 매그넘을 찔러버립니다. 와, 결과는 비겁한 로소스트라다의 승리. 호는 매그넘을 다시 정비하고 빅토리즈는 다시 한번 이탈리아와의 경기를 맞이합니다.
이번 코스는 블라인드 코스가 많아 또다시 눈을 피해 공격해 올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할 것을 당부하며 경기는 시작됩니다. 호는 스트라다의 미니카로부터 팀원들의 미니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미니카를 이용해 막아서려 하지만 되려 팀 포메이션을 지키지 않는다며 여리에게 싸다구를 찰싹! 호야는 자신의 맘도 몰라준다며 경기 포기 선언을 하며 호행거립니다. 다행히 미국 팀 리더 브래든이 무선상으로 정신 차리라 격려하여 다시 경기에 진입하지만 로소스트라다의 공격에 제2의 에볼루션, 나원승의 스핀코브라, 독고진의 트라이다가, 여리의 소니까지 전부 미니카 손상으로 끝까지 완주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남궁호의 매그넘 역시 스트라다의 공격으로 데미지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 동료들은 자신들의 미니카 부품을 하나하나 뜯어내어 매그넘이 끝까지 달릴 수 있게 도웁니다. 동료들의 부품을 받은 매그넘 역시 매그넘 토네이도를 시전하고 다행히 1등으로 골인 이탈리아전은 승리하게 되지만 매그넘은 골인과 동시에 박살. 이제 다음 신제품 매그넘이 출시될 타이밍인가 보네요. 남궁호를 위해 동료들은 힘을 모아 V찜기에서 뉴머신 비트 매그넘을 완성합니다. 굳이 이런 데서? 라는 생각이 드는 출렁다리에서 테스트 주행을 하고 그곳에서 오프로드 모터사이클을 보며 남궁호는 자신의 뉴머신과 접목시킬 신기술 이른바 쇼바를 발견합니다. 상위 5개 팀이 벌리는 레이스로 각 팀에서 한 명만 참가할 수 있는 룰의 경기가 열립니다. 스트라다의 까를로는 러시아의 미니카를 유인해 중계 카메라를 고장내고 매그넘을 부시기 위해 괴롭힙니다. 하지만 날면서 피하는 매그넘. 심지어 무슨 메뚜기도 아니고 펄쩍펄쩍 뛰면서 가는 거 실화냐? 까를로는 매그넘을 부시는 건 포기하고 다시 경기에 복귀 1등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달리지만 뒷심이 조금씩 딸려오는 상태가 되고 매그넘은 물고기처럼 띠용! 까를로의 미니카를 밟고 뛰어올라 승리합니다. 나 진짜. 계속되는 이탈리아 로소스트라다의 반칙행위 일명 아디오 단자라는 기술은 여러 경기 끝에 드디어 빅토리즈와의 경기에서 그 정체가 탄로납니다. 주최위원회는 로소스트라다를 이번 경기에서 패배시키고 2달간 경기 출전 정지 처리를 내리는데요. 현재의 성적 그대로 2달 뒤 그랑프리에 복귀할 수 있는 건데 여태까지 정정당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기를 벌여왔으면 그냥 아예 그랑프리에서 제명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어쨌든 그랑프리도 이제 슬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듭니다. 상위 4개 팀이 결승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일단 확정된 팀은 로소스트라다. 2개월의 출전 정지를 얻긴 했지만 20승이라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첫 번째 결승행 티켓을 확정 지은 상태고 그 다음은 19승 중인 NA 아스트로 레인저스. 다음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게 되는 건 아이젠 볼프가 될 거라고 전망하는 파이터. 빅토리즈는 조금 위태위태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경기를 대부분 이겨야 마지막 결승행을 결정지을 수 있을 거라 말합니다. 남궁열은 리더로서 무조건 이겨서 결승에 나가야 한다는 중압감에 조금은 어깨가 무거운 상태. 그렇게 오딘즈와 빅토리즈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리는 자신이 어떻게든 팀을 이끌어 이겨야 한다는 부담에 자신의 주력 코스인 코너링 코스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 코스 이탈. 소닉은 망가져버리고 떨어지는 소닉을 구하다가 본인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소닉 후속 기종 떡밥 각이죠. 남궁열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4인 체제로 나머지 경기를 다행히도 아주 잘 승리하게 되는 빅토리즈. 나원승 역시 새로운 머신 스핀 바이퍼로 제이는 자신만의 주행법인 돌핀 주행법을 개발해 나가면서 빅토리즈는 더욱더 팀 스킬을 단단히 굳혀갑니다. 독일 아이젠볼프가 자메이카와의 경기에서 승리함에 따라 결승행 티켓을 먼저 선점하고 마지막 결승 티켓을 위해 따지고 보면 준결승인 실버폭스, 공키, 빅토리즈 이 세 팀의 3파전 경기가 시작됩니다. 때맞춰 여리도 자신의 궁극 머신인 버스터 소닉을 개발, 새로운 미니카 판매 촉진을 위해 이 3파전에서 당연하게 승리를 거머쥐어 빅토리즈는 마지막 결승행 티켓을 손에 쥡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결승 준비를 하는 선수들. 결승은 역시 우리는 챔피언 스케일 다운 설정으로 2박 3일 동안
총 3개의 섹션에서 경기가 열립니다. 무슨 각계수경임? 총 체크 포인트는 2군데. 체크 포인트에 도달한 시점에서부터는 미니카를 만지지 못하고 숙박을 해야 합니다. 스타트 시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출발할 수 있으며 마지막 날 누가 되든 먼저 골이 나는 미니카가 소속된 팀이 그냥 우승하는 룰이라고 하네요. 1섹션 코스는 고속형, 2섹션 코스는 산 언덕 테크니컬 코스, 제3섹션은 2가지 복합 형태의 코스. 빅토리즈는 1섹션 독고진과 남궁호가 먼저 경기에 임합니다. 근데 공진수 박사 피트 깔아주러 이동하는데요, 스텝이 공진수 박사 한 명밖에 없어. 얘네 국가대표인데 말이야. 로소스트라다는 2달간의 출전 정지를 뒤로하고 다시 또 더러운 플레이 시작. 자기네들끼리 부딪혔는데 미국 미니카가 날아가네요. 뭐야? 이런 원리로 날아간다고 설명해 주기는 하는데 참. 아스트로 레인저스 선수들은 자신들의 포메이션은 아폴로 13호처럼 날아가는 세턴 포지션이라며 새로운 주행 방법을 보여줍니다. 정말 리뷰를 빨리 끝내야겠다. 1섹션은 그렇게 아스트로 레인저스가 1등, 아이젠 볼프가 2등, 3등은 로소스트라다가, 4등은 빅토리즈가 들어오게 되면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선수들의 미니카는 결승전 룰대로 시건장치의 봉인, 봉인지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제2섹션 경기가 시작됩니다. 미국 먼저 출발을 하고 그 뒤를 들어왔던 순서대로 독일, 이탈리아, 한국 순으로 경기를 이어나갑니다. 나원순과 제이 그리고 여리가 이번 라운드를 이끄는데요. 독일의 천재 레이서 미하엘은 단 한 번도 개인전에서 패배를 해본 적 없는 진짜 말 그대로 천재 레이서였습니다. 미하엘은 여리와 함께 달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미니카는 자신의 동료가 아니라 내가 항상 이겨야 하는 적이라고 말하는 미하엘. 뭔 개솔. 여리는 미니카는 자신의 친구이며 항상 함께 달리는 존재라며 미하엘의 생각이 잘못됐다 지적하지만 미하엘은 승리가 전부인 레이스에서 그딴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 단언합니다. 그렇게 이 섹션 막바지 경기는 여리와 미하엘이 선두를 다투며 접전 중이고 그 뒤를 로소스트라다의 까를로가 바짝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하엘의 벌크 카이저의 뒷심이 딸리게 되고 여리가 1등으로 들어오려던 그 순간 까를로는 갑자기 각성. 갑자기? 까를로라는 이 캐릭터 과거 자신의 고국에서 어린 나이에 고아로 자라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던 친구여서 굉장히 돈에 집착하는 캐릭터예요. 헌데 앞에서 언쟁을 피웠던 여리와 미하엘의 대화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비겁한 수를 쓰면 미하엘과 여리의 미니카를 부수고 1등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꼬린 까를로는 페어플레이로 1등을 거머쥡니다. 한편 팀이 패배하더라도 자신의 개인 기록은 항상 1등을 하던 미하엘은 그 순간 충격을 먹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드디어 최종 3섹션. 미국 팀원들은 원래 다 우주 비행사가 되는 훈련 중의 하나로 미니카 경주를 한다고 합니다. 우주 나가는데 미니카 경주가 이게 훈련이라고? 마지막 최종 경기. 패닉에 빠졌던 미하엘은 남궁호와의 레이스에서 미니카는 동료이며 승부가 다가 아니라는 정말 만화다운 교훈을 그 순간 느끼고 배웁니다. 그렇게 남궁호와 미하엘이 즐기며 선두권을 달리고 있고 그 뒤를 까를로가 아직까지는 즐기는 레이스에 대해 이해 못한다는 식으로 따라붙습니다. 까를로는 선수들이 즐기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무언가를 느끼고 레이스는 승부가 전부라고 소리치며 무리하게 속도를 내 미니카가 뒤집혀 버립니다. 그렇게 경기는 미하엘과 브래튼이 1, 2등을 다투고 그 뒤를 남궁호가 따라잡습니다. 여러 선수들이 제3섹션 경기에 접어들면서 대부분 리타이어 되었지만 주인공 팀인 빅토리즈는 5명이 전부 달려 마지막 코스까지 돌입, 막판 스퍼트 구간에 접어듭니다. 미하엘, 남궁호, 브래튼 각자 자신들의 힘을 다해 필살 기술을 구사합니다. 과연 최종 승자는? 뭐야 갑자기? 공진수 박사 연구실에 제1회 월드 그랑프리 대회 우승 트로피가 놓여져 있네요. 역시 1등은 빅토리즈가 차지. 이렇게 우리는 챔피언 월드 그랑프리는 조금 허무하긴 하지만 여러 떡밥들은 회수하지 않은 채 다음 시즌을 기약하며 이렇게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좀 갑자기 끝날 것 같지? 90년대 달려라 부메랑과 함께 미니카 열풍의 주역이었던 우리는 챔피언의 후속작 우리는 챔피언 WGP 원제 폭주영재 레츠앤고 WGP는 국내 대표 만화 전문 채널인 투니버스에서 방영해져 죽어가던 미니카 붐에 다시금 심폐소생술을 했던 작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랑프리 경기에 집중되는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다소 긴장되는 연출보다는 좀 늘어진 듯한 느낌을 강하게 주어서 1기에 비해서는 여러 부분에서 아쉬운 점 또한 많은 작품 같아요. 마무리 부분에서 매력적인 캐릭터에 대한 떡밥 회수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었고, 뭐 대표적으로 까를로의 뭐 출생 과정, 뭐 성장 과정,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물론 WGP 이후에 맥스라는 3기가 방영되긴 했는데 그 역시도 1, 2기에 비해 더더욱 부족한 개연성과 설정 붕괴 등으로 팬들에게 외면받았던 작품으로 평가되는 것 같아요. 이 만화에서 억지라도 주고 싶어 했던 메시지,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즐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 같긴 한데, 뭐 만화적인 교훈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뭐 아무튼 형 누나들, 아무리 사회에 찌들었어도 남궁호와 남궁열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존내 즐기면서 살자고요. 알았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전부 다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시기 전에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꼭 좀 부탁드려요. 영상이 끝나기 전 다음화 예고편도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럼 전 여기까지 얄리 아재 비디오의 얄리였습니다.